안녕하세요. CCN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다룰 예고는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한국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매일 배달되는 신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신문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어렸을 적이니까 신문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할까 TV에서. 그래서 방송 편성표를 제일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만화를 보게 되죠. 그 만화 4칸짜리 만화, 재미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만화면 다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문은 서울신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신문의 정체를 한참 늦게 알았어요. 그것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영지 서울신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0년대, 80년대 그 데모를 했던 민주화 세력 빼고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조선일보건 동아일보건 서울신문건 다 같은 신문이었고, 다 모든 사람들은 그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이것은 다 진실을 보도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독재들은 자기들의 독재 정권의 그 비리를 다 숨기고 관영지로 홍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신문이 민영화되면서 지금은 중도적인 신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하면, 대한민국의 신문하면 떠오르는 신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경향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우리나라 5대 신문이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이 신문들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던 그 TV에서 나오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는 신문들은 재벌 신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극우 신문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만 요즘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극우 신문 쪽으로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도 예전에는 굉장히 좌편향적인 신문이었지만 요즘은 중도 아니면 어떤 때는 거의 우쪽으로 많이 편향된 기사를 내보내는 신문들도 있어요. 그것은 검찰과 언론사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신문사들이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신문사들은 정부를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할까? 언론들은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을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신문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재벌이 있죠. LG, 삼성, 현대, SK. 요 네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신문의 광고 수익을 내주는 비율은 대부분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광고 수익을 신문에게 가져다 주죠. 그러면 왜 신문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대기업들과 공생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대기업 외에 또 한 곳에서,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이지만 한 곳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공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하죠. 생각을 해보자면 뭐 여러 개 있지만 무슨 뭐 여러 기관 단체 공기업들이 신문사에게 갖다주는 수익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이 보수적인 신문들은, 제가 아까 말한 극우적인 신문들은 왜 이렇게 정부 비판에 핏대를 세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정부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정부를 무슨 공산당인 마냥, 아니면 뭐 주사파가 있는 것 마냥, 뭐 이런 식으로 뭐 똘똘 뭉쳐서 정부를 욕하고 있는데, 이유는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나갔냐에 따라서 그 신문사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그 신문들이 왜 이렇게 친정부적인 신문이 됐을까요? 그것은 공기업들이 광고를 몰아주기를 하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은 다 그 재벌 신문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그 신문들한테 욕을 먹을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썼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이 대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은 조중동이라는 재벌 신문의 광고 수익을 많이 갖다 주지 못하게 되고, 공기업 또한 그 조중동이라는 신문에 많은 수익을 갖다 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그 광고,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돈의 이론에 따라서 자신들의 성향을 극자로 이동시키는 신문들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정의로워야 되고 신문은 투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문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윗속에 있는 CEO들이 대부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득에 따라 신문이 성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보편적이고 우리가 공정한 신문이라면 그 기자들의 생각에 따라 신문은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아닌 여러 개, 한 신문에 진보도 있고 보수가 있는 그런 신문이 돼야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신문은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우리나라 기자들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컷 당하면 내보내지 못하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세계 138개국 중에 41위예요. 굉장히 낮다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60위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언론을 많이 탄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자 박근혜 정부 그 적폐 수사를 할 때 청와대 문건이 나왔죠. 우리가 그 시사 저널 이라는 그 잡지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라라는 그 쪽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의 왕인 줄 알았어요. 발본색원하라. 너무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예전 19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던 그 대선에서 MBC에서 신동호 기자가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다 놓고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어요. 너무 웃겼던 게, 저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는 이정미 후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MBC에서 단독으로 그 방송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거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밀었던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장악당한 거죠.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우리나라 방송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우리나라 방송은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언론의 자유지수는 높지만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언론들은 요즘, 그리고 뭐 보수 유튜버들이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디 법정에 서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주진우 기자라든가 김어준 총수가 수많은 법정에 서 있었죠.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에서 정부에 대한 사실을 밝혔다라는 이유로. 요즘 보수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법정에 서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나요? 이것이 언론 자유 지수가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어떤 한 면 보면, 제가 누구를 지칭하진 않겠지만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서 징역을 살고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거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언론 탄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비리나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 차이점을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나라를 충성해서 법정에 섰던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장 높았을 때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30위권 안까지 돌아갔다가 그 뒤로 60위 떨어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거의 4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끊겼는데 언론의 신뢰도는 4년 연속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왜 언론의 신뢰도가 그렇게 꼴찌일까요? 그것은 명백하게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때문이에요. 조선일보가 가장 큰 예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 누가 죽었다, 누가 숙청당했다, 그러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한 정부는 갑자기 죽었던 사람을 갑자기 부활시켜서 내보내죠. 근데 이러한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내고 오보를 내고 가짜 기사를 내놓고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신뢰도가 한 4년 연속 꼴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에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수, 극우, 뭐 유튜버라든가 요즘 너무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언론사 같지 않은 언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언론사에서 이상한 뉴스를 만듭니다. 굉장히 반정부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기사를 내요. 그 기사를 외국의 언론사가 가져갑니다. 뭐 블룸버그 통신 좋아하는 블룸버그 통신이 가져가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부정부패하고 나쁜 대통령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기사를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이 가져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아니면 중앙일보에서 가져와서 어떻습니까? 그 기사를 인용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그 이상한 언론이 기사를 내고 그 기사를 외국 언론이 가져가고 그 외국 언론은 다시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 의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 기사의 소스는 결국 우리나라 극우 언론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라의 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또 일본에 있는 모든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가져다가 일본에 유리한 것들을 취하고 있어요. 결국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보수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 뭐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친일이라고 하죠.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을 밝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언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오늘은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구조상 재벌 언론이나 여러 언론들은 이 광고를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구조상 투명하거나 깨끗한 언론으로 변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언론 방송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뢰를 줘도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웨덴은 이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깨끗한 언론이 만들어지기 50년이 걸렸답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싸움이 남아 있어요. 재벌 언론이건 종교 신문이건 우리가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속박 속에 있다면 그 신문사 사주라든가 종교에 닫혀 있다면 종교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언제까지라도 투명한 언론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 계속 외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정부가 대처를 못한다. 어느 쪽에서는 정부가 대처를 잘한다. 이게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뭉쳐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